최고위원들 연석회의라고 오늘 확대 회의처럼 벌어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고위원 간의 정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5.18 망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요. 조경태 그리고 김순례 의원이 맞붙었던 건데요. 그 현장으로 먼저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 벗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단초는 저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단호하게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떡참마소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우리 당의 또 새로운 신임 당대표님을 모시고 일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자기들의 흥겨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우리는 숙고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당은 민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대표 면전에서 정면으로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최고위원 간의 격돌이 벌어진 셈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조경태 최고위원은 작심을 하고 한 발언 같더라고요. 네,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에 5.18 망언 그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게 당론이 아니다. 그냥 일부 의원들의 어떤 일탈 행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변호하기에 바빴는데 그런데 저분이 결국 최고위원이 됐어요. 김순례 의원이. 네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당내에 당연히 이제 좀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김순례 최고위원이 하는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좀 당당해요. 좀 기세가 등등해진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상은 나에 대한 징계는 실제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조경태 최고위원이 어쨌든 지도부의 그 회의 테이블에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해 준 거는 그나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의 어떤 자정작용이 아직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희망적 메시지인 것 같고요. 새 지도부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러니까 대표진들, 지도부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네. 기초가 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국회에 농성 중이던 5.18 유가족도 이 신랑의 끝에 실신한 일도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만 김순례 위원은 상당히 당당해 보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요. 이 최고위원 박탈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 자신의 찬 발언이 이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의총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최고위원 지도부가 이제 새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무수히 펼쳐질 고난의 길을 알지만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힘이다 라면서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은 또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당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경태 위원이 민주당 출신이라 그런 걸 또 겨냥한 걸까요? 그런 부분은 겨냥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계의 질타 사실은 5.18 망언 그 내용들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부인한 망언 중에 망언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 당연히 제명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강한 이 투쟁의 의지 이걸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긴 냈는데 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로 인해서 초기에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빠져드는 상황들 좀 어려운 시간이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강한 입장은 계속 고수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이제 저 5.18 발언이요. 김순례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을 편가르게 한 셈이 됐는데 이 조경태 위원이 너 한국당 출신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요. 당내에 편가르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지형들을 펼쳐나갈 때는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았던 전당대 기간 중에 많은 사실은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 세력과 태극기 부대의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왔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넌지시 그걸 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최소한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을 편가르고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는 점에서 최소한도 이런 자리에서도 정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최소한도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황교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어야 된다. 이것이 도리어 본인을 더 앞으로 어렵게 할 거고요. 최고위원 1등이 지금 조경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1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앞으로의 갈등들을 계속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 망원 의원 처리 문제가 이 한국당 진로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겠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우회전이냐 아니면 개혁 보수와 통합의 접점을 만드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을 텐데 봉하마을 찾아갔을 때도 통합이란 말을 방명록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질문을 받으면 즉답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이제 네. 관료 생활에 그 몸에 밴 게 네.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또 국무총리로서 대정부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네. 이제 중저음의 톤의 변화가 거의 없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하면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 내용, 그것도 저음의 톤 변화 없이 이렇게 답변을 네. 하면 막 공세를 펼치던 민주당 의원이 저절로 힘이 빠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본회의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참 방어형 어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에서는 참 적합한 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치인 황교안으로서는 뭐랄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용어로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 한 30여 년의 오랜 관료 생활에 몸에 밴 게 네. 쉽게는 아직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생활,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몸에 밴 말조심이 사고를 칠 우려는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비전과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개화법, 고구마 화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되셨으니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우리 당 안에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이 이제 최고위원 되시면서 셀프 징계가 약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도는데요.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예. 5.18 망언 징계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좀 늦춰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좀 여쭤도 될까요? 그건 하여튼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8 망언 사태가 불거져서 황 대표께서도 이제 고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좀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자. 또 자꾸 이제 우리가 과거에 붙들리거나 오늘의 메인 이런 정책들 또 그런 행정들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장 사임을 수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좀 이것저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5.18 징계가 사실상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절차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규정과 절차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진중함이냐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계속 대표로서도 세모를 유지할 것이냐는 그런 과제를 던진 것 같은데요. 배 변호사님, 이게 이분이 이제 과거에 또래보다 조숙하고 신중하다는 얘기를 듣곤 했다고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지금 한국당은 앞으로 한 달 내에 기로에 서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정치는 말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뭐 풀장 수영과 바다 수영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뭐 풀장에서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바다에 가면은 그게 어려운 일인데 황교안 지금 당대표죠. 후보 시절에도 나와서 이제 발언할 때 실언을 종종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워낙 발언을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말을 세게 한다거나 어떤 단어의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그 정치를 잘하고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홍익표 원내 대변인이었나요? 수석 대변인이었나요? 그분이 뭐 기태 발언도 했었고 또 바른미래당에 향해서 영향력도 없는 미니 정당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어떤 귀에 쏙쏙 들린다거나 혹은 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어떤 단어가 좀 세거나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지금 가고 있는 저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보수가 원하는 보수의 품격 그거에 굉장히 잘 맞춰져 가고 있고 또 돌려서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미래로 가자는 이야기들이 또 한국당 안에 있는 내분을 좀 정리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 발언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 상대편으로 뒤집어 보면 막말 논란에도 휩싸였었죠. 그렇지만 당대표 입장에서는 실점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를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젠 진군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김 의원님. 아직은 이제 정치인 황교안으로서의 적응 기간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왜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왜 닭공이라고 하잖아요. 뭐 하고 그냥 무조건 공격. 이 득점을 위해서 전력을 다 쏟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적응 기간을 지나고 나면 뭔가 정치인 황교안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득점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새로운 정치, 미래로 가는 정치, 그리고 대한정당을 구현하겠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조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발언의 명확성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걸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엄마 그리고 아빠 같은 걸로 의회를 비유를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요? 조금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총회장에 당대표님 모시고 같이 오면서 입장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빠 찾은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결단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냐. 민생과 우리 안보를 챙겨야 되는 저희 당으로서는 이 가짜 엄마인 여당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국회를 여는 것만이 진짜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 같은 심정으로 어제 등원을 결정했습니다. 듣는 분들은 이제 의원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여기서 아빠, 엄마가 왜 나오지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안드로메다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이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새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체제에서 뭔가 힘을 얻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이 되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의원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대표가 아빠다.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이죠. 그리고 역시 여야 대결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가짜 엄마 또 진짜 엄마라는 표현으로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역시 국회를 좀 더 진중하게 바라보는 모습들. 과거에 대변인 할 때 제가 옛날에 정치부 국회 출입할 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확한 발언을 타점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개인 의견을 할게요. 네네. 저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발언이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의원총회는 현역 국회의원들만 들어가는 회의장이거든요. 뭐 이게 회의 초반만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만 현역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편하게 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당대표가 당의 최고 리더고, 그다음 리더가 원내대표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아빠, 엄마, 그리고 본인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여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엄마에 비유하면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원내대표로서 의총장에서 한 얘기니까 좀 편하게 얘기했다고 봐야죠. 그래도 뭐 앞에 취재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개될 걸 모르시진 않았겠죠. 초반에 좀 공개가 되죠. 알겠습니다.